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산뜻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홍선혜입니다. 원래 이 멘트 아침에 이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날려드린다는 말씀을 허재무 앵커가 드리는데 오늘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루 또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오늘은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더 많은 댓글 응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8월 8일 금요일인데 코스피는 0.29% 하락 3,218선에 위치해 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 상승폭 조금씩 그래도 늘려가려는 시도 810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단연 반도체 투톱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가 1.7% 상승, 하이닉스도 1%대 상승으로 이끌어주고 있는데 오늘 다른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지수는 지금 코스피 지수는 투톱이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힘을 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저 혼자 진행하는 허재무 앵커의 빈자리를 이분께서 또 단단하게 빈틈없이 채워주실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쿨지훈 박지훈 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허전하죠? 허전한데요. 아무래도 두 분이서 하시다가 혼자 그죠, 하시니까 홍선 앵커님도 좀 차분하게 진행하시는 듯한. 아니, 재무 씨의 역할이 또 네. 뭐 워낙에 지식도 많이 이제 네, 공부해 오지만 예. 이렇게 약간 좀 밝게 띄워주는 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부장님한테 기대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오늘 딱 와보니까 부장님이 예, 여름 감기가 약간 지금 부상 투혼처럼. 예. 괜찮으세요? 링게를 맞고 그러니까. 요즘 여름 감기 그냥 하루 정도 쉬고 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지독하네요. 그래서 아이고.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쾌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부장님 딱 일주일 전 있잖아요. 일주일 전. 네. 8월 1일,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기억나시죠? 그날 금요일이었으니까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불렀던 네. 그날 거의 4%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수 체크해 보니까 그때가 딱 3,119선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많이 낙폭 줄여서 3,221선이니까 일주일 동안 한 100포인트 넘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은 빠질 생각은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제 관련된 노이즈가 상당히 좀 불거지면서 네. 기존의 어떤 이재명 정권의 초심이 좀 훼손된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있었으나 일단 여론은 조금 다시 원상 회복은 아직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연장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세가 휴전이 연장되는 것처럼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된 것도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지는 듯해서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은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고 또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는 시즌이니까 정상적인 시장이 다시 돌아온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고 미국도 웬만한 실적 발표가 다 끝났단 말입니다. 빅테크들이. 그러면 이제 네.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것들이 또 상존해 있고 리스크인지 아니면 뭔가 리스크 소멸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다가오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명암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금요일이니까 또 다음 주 투자 전략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대목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도 한번 위클리 주간 투자 전략도 살짝 한번 다뤄보고 또 기승전 전 종목이니까 그래요, 맞아요. 또 종목 중심으로도 어떤 부분들 어떤 종목들 좀 유념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그러면 자료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또 네. 최근의 시장 상황, 오늘 시장 상황과도 이제 겹쳐서 좀 얘기 나눠보면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8월 1일을 그렇게 뭔가 급락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역시 8월은 계절적으로 좀 힘들다 그쵸. 그랬었는데 그렇죠. 역시 맞았어. 뭔가 예.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휴가 안 가세요? 휴가? 네. 가야 되는데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다리 지켜야죠. 국내외 펀드 매니저들도 휴가는 다 가셔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좀 수급이 조금 뭔가 타이트하다가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 좀 휴가 좀 바캉스도 가셔야 되고 그리고 워낙 7월까지 장이
좋았죠. 핫했고 맞아. 미국 지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5년 내 평균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해 보면 PER 15배에서 23배까지 어떤 레인지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딱 그 23배예요. 그러니까 목에 찬 느낌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8월 투자 전략의 레포트를 다 출력해서 읽어보시면 어떤 증권사 다 예외 없이 조금은 재정비의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많이 그러면 들었어요. 네. 그럼 조정을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되겠네라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8월 12일에 또 미중 간의 관세 유예 여부가 또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리스크가 또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조금은 좀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포트 변경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이제 제목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8월은 첫 장에 조정이라면서요 라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정이라면서요? 모든 아니네요. 종목이 다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모습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8월 이 한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이거예요. 미중 미러 협상이에요. 자, 미러 협상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만 보더라도 뭔가 평화 무드로 갈 수 있는 평화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재건 관련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또 대북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오늘 반응도 생각보다 셌었던 네. 방산주들이 조금은 슬림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입니다. 딱 오늘이네요. 오늘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면은 LIG 넥스원은 물론 외국계 레포트가 오늘 나오면서 조금 목표가는 올렸으나 실제 레포트를 쭉쭉쭉 밑줄 치면서 읽다 보면 에게 목표가는 올렸는데 톤앤매는 굉장히 강하지 않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방산주 현대로템도 그렇고 뭐 LIG 넥스원도 그렇고 소위 방산주 섹터의 종목들이 대부분은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어저께까지 셌었던 한국전력을 필두로 한 그런 유틸리티 원전의 어떤 띠들도 조금은 좀 빠지는 것들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그 공백을 누가 메꾸냐면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화장품 그리고 중국 관련 인바운딩 관련돼서 또 무비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근데 또 하나 나오는 게 물론 어제 그저께 뉴스긴 하지만 CIS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삼성과 테슬라 이런 관계가 또 한국의 화성에서도 공장이 가동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시장을 뚜껑을 열어보니 뭐 삼성전자도 뭐 나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PCB 업체들도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뭐 심텍이라든지 뭐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심텍은 사실은 실적 발표 보셨죠,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오늘 18% 지금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 많이 나눴던 네. 소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캠이 엔비디아 향으로 고사양으로 올해 4분기서부터 납품이 들어간다고 하니 이거는 턴어라운드 개념 플러스 모멘텀 장착이네. 그리고 CIS 테슬라와 삼성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네. 그러면서 한국의 여러 삼성 밸류체인 파운드리라는 그렇게 아픔을 줬던 삼성에 아픔을 줬던 파운드리 밸류체인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거기에서 소재까지 늘어나겠네. 네. 그러면서 또 나온 게 반도체 관세를 얘기했잖아요. 100%. 네. 근데 우리는 최혜국 대우도 약속을 받은 게 있고 또 공장 지으면 안 내도 된다면서 근데 공장 지었거나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지었거나 그러면 공장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회사들 예를 들자면 네. C1 전환 공정에 굉장히 미리 준비를 잘 해놨던 원익 IPS 같은 회사들 보시면 주가가 제법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파운드의 전통적인 수요주였던 두산 테스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PSK 등등의 미국 공장에 어느 정도 선 진출되어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테일러 공장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수혜주를 찾기 바쁜 상황이 오전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돈으로 그걸 찾고 있겠습니까? 기존 주도주들을 매도한 자금들 가지고 그 다음 먹거리 사냥을 하기 위한 굉장히 빠른 선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국내 주식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지만 사실 아마 이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미국에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표적인 히토류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예요? MP 머티리얼즈라는 아, 종목이 있어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건 약간 상상의 날개인데요. 제가 항상 누누이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식을 잘하고 주식의 흥미를 가지려면 상상의 날개를 펴야 된다. 왜 갑자기 2주 전에 삼성전자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악수가 왜 계속 이어지고 있었을까? 자, 일론 머스크는 물론 지금 테슬라 차 빼고 지금 가장 화두는 휴머노이드 생산에 대한 재개입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로봇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모터라고 말씀드렸고 모터의 가장 중요한 필수는 히토류다. 그러면 8월 12일 날 상호 관세가 90일간 유예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 잠정적으로 만료 시점이 8월 12일이에요. 네. 다음 주네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삼성을 불러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생산에 관련된 빠른 생산 공정을 노크를 빨리 하고 계약을 23조짜리 빡 합니다. 뭔가 꼬였던 매듭이 풀어진 것 같은 느낌. 바로 히토류. 그게 MP 머티리얼스로부터 공급을 받았던지 아니면 중국과의 뭔가 모종의 협상이 이미 진행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시나리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돼서 휴머노이드의 생산 과정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단순한 어떤 뉴스 한 줄이지만 여러 가지 사고의 확장이 될 수도 있는 대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 선순환 테마라면 자, 그다음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 물론 로봇 생산의 실력이 전 세계 3등, 4등, 5등 안에도 못 끼는 한국이지만 냉정하게 그래도 선순환 차원에서 로봇 관련 테마들이 다시 한번 훈풍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금요일입니다. 방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뭐 하이닉스는 조금 상승폭 줄이고 있기는 한데 지금 투톱이 올라가는데 지수는 어쨌든 0.3%대 지금 하락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이 좋지 않다는 거고 그렇죠. 오늘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방산도 조정을 받고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만난다. 조금 뭐 이제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영향. 뭐 오늘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영향도 조금 있는 거고. 근데 보면 요게 이제 끝난 건가 생각을 해보면 25일에 우리랑 미국이랑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관세 얘기도 조금 더 나올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위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지금 GDP 5%까지 올리네 어쩌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또 방사는 어떤 영향을 받는 거야? 이렇게까지도 오늘은 하락을 하지만 향후에 더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요게 조정받고 갈 것인가는 약간 좀 생각해볼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요? 예. 굉장히 역시 홍선아 앵커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탑 앵커십니다. 네. 제가 좀 이따가 얘기 나눌 건데 사실 우리가 이게 사전에 얘기 나눈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닭살이 돋는 부분인데 25일 날 네. 드디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예정이 돼 있죠. 예정인데 네네. 많은 내용들을 나눌 겁니다. 나눌 네. 건데 뭐 관세 얘기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방금 얘기했던 방산된 방위비 관련돼서 약간 대한민국의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아마 오른쪽에 있는 부산항의 개발권과 그다음에 왼쪽에 붙어 있는 군산항에 관련된 전략적 요충지에 관련된 개발단에서 실무진들의 얘기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저께 뉴스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시장에서 핫했던 것들은 뭐냐면 일단 자,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엔터. 물론 SM은 실적에 대한 약간 일희일비했던 모습들이 있죠. 누군가는 되게 환호했고 누군가는 실망해서 굉장히 SM은 왔다 갔다 했지만 나머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엔터 종목들, 호텔 신라,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네. 컨텐츠, 중국 관련된 인바운드 수요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주가가 좋은 카지노 관련 종목들까지도 다 파생될 수가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고 앞으로 인바운딩 수요의 회복에 대해서 더 컨센은 높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25일 날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이라면
이제는 서서히 분할 매도 관점,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턴앤매너 다 좋아집니다. 센티도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데 주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느낌. 그러면 그 시점이 도래하면 8월 중순 이후에 들어가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일단 어떤 형태로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네. 회동이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과의 어떤 그런 내러티브 형성된 종목들은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방금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방산들은 다시 한번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MRO 어제도 이제 그 우리 박현지 네, ETF 과장님. 전문가님께서 뭐 조선 또 뭐 방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짚어주셨어요. ETF 맞아요. 얘기 나누면서 MRO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네. MRO 관련돼서도 군산항 막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최근에 뉴스들 보면 좀 깜짝 놀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팔란티어 하면 떠오르는 비상장 방산회사 누굽니까? 안드릴이죠.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와요.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왔어요. 극비리. 와서 네. 네. 누굴 만납니까? 방산 업체들을 만납니다. 왜 만날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입니다. 네. 갑자기 혼자 관광으로 왔을까 싶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우리 정의선 회장님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고 도요타가 투자한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들 중에 이 나르는 자동차 우리가 보통 UA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업화가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 드론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시작된 것들이지만 이게 운송의 어떤 역할들이 이쪽으로 안드릴서부터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갑차로 유명한 비상장사가 조만간 상장합니다. 삼형 엠텍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형 엠텍이 이제 공모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시장에 짠하고 이제 데뷔를 할 텐데 또 삼형 엠텍이 정말 찐 방산주거든요. 이게 요것이 과연 기존에 지금 이제 사실 락히드 마틴보다 국내에 있는 방산주가 밸류가 한 3배 좀 싼 거는 뭐 2배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2.5배 비싸요. 한국의 방산주들이 럭히드 마틴을 필두로 해서 물론 유럽의 이제 방산주들은 뭐 한국이랑 뭐 키노피를 재는 그런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비싸단 밸류이긴 하지만 삼형 엠텍이 만약에 이 IPO에 또 대성공으로 데뷔를 짠하고 잘 성공한다라면 다시 한번 또 방산에 대한 분위기가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빅테크 실적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봐야 돼? 약간 두 나라 또는 세 나라 간의 어떤 교류, 관계에 따라서 약간의 네. 이 냉온차가 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 지수의 어떤 레벨업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8월은 좀 쉴 수 있겠다라는. 그럼 지수가 쉰다라면 종목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멀미가 심한 장이 8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로 또 계속 가면서 삼양 컴택이요. 이야기. 삼양 컴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네네. 컴택. 이거 언제예요? 이게 일정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제가 되겠네요. 한번 확인을 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다음 장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을 염두에 두고 포기하기엔 이른데 지금 뭐 그렇게 하락이 아니라 지난주에 좀 겁먹고 한 주를 마무리했다가 지금 뭐 거의 100포인트 이상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쉬어가는 건 그 다음을 위해서 약간 준비하는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상승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다음 네. 장 좀 볼까요? 자, 이제 그래서 다음 장표를 보면은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넘겨볼게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게 꺾이질 않아요. 분기별 실적 증가율이 여전히 내년 1분기까지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밸류는 여전히 싸기 때문에 그리고 아베노믹스 발표 직전에 2012년 당시 일본의 가계내 주식자산이 6% 근데 현재 11% 정도.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내가 단편적인 예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IS의 계좌 다 있으시죠?
중개형 IS의 계좌. 그쵸?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다 옛날에 말 그래서 놓으신 것도 있고. 이 표를 보시더라도 이 계속 누적 가입자 수와 가입 금액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요거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IS의 계좌를 통해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추가 유입될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냐면 지금 당국의 정책은 중개형 IS 계좌의 세제 혜택과 납입 한도를 적어도 한 2배 정도는 더 혜택을 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점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 NH 하우스뷰 중에 네. 이제 8월 전략은 이렇게 잡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많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8월 하순 잭슨홀 미팅 등에서 정책적 안도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이때까지는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 한번 잠깐 비춰주시면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부터 나는 위너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위너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관세 그러니까, 수입도 늘고. 그렇죠. 이 관세로부터 나는 승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은 여러분 미국의 성장률 개념만 보면 네.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근데 2분기 성적표는 올라오죠. 좋았죠. 그게 무역 수지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2분기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많이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관세 카드를 내미니까 나의 어떤 매크로를 나는 움직였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약간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출량이 그러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 아니거든요. 수출은 제자리인데 수입량이 그쵸? 적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2분기에 늘어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미리 예상한 다양한 넌 US 지역들이 미리 재고를 미국으로 넘겨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약간 관세로부터의 승리자라고 지금 막 이렇게 포효를 하고 있는데 뚜껑은 관세로부터의 영향은 9월에서 10월 정도가 돼봐야 이게 진짜 관세로부터 승리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관세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인플레이션이 결과가 괜찮은 건지 그러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이즈가 만약에 없다라면 이건 트럼프의 승리라고 봐야 됩니다. 저 인정. 물가도 안 오르면 그렇죠. 물가도 오르지 않으면 인정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승전 제가 이거 적어왔는데 이게 이렇게입니다. 기승전 미국 에셋입니다. 관세 부과했는데도 인플레가 없어? 그럼 트럼프 호재 맞습니다. 인정. 그래서 왜냐면 이게 미국의 어떤 그 연간 민간 소비 지출 규모 보면은 이런 구조거든요. 미국 국가 펀더멘털 강화, 달러 강세가 되겠죠. 결국 위너는 미국 에셋이 될 것이다. 근데 저기 뭐 달러 강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하우스별은 좀 달라요. 결국 종국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될 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지금 금리 인하가 첫 번째 신호탄이 떨어지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로 갈 겁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포효를 하고 있는데 관세가 잘 거치면 나 돈 좀 버네. 이익이 많네. 그러면 추가로 관세 인상을 시도할 수 있겠네. 이거 또 더 벌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게 좀 위험한 발생이긴 하죠. 근데 아직 시점에서는 좀 시기상조긴 한데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저희는 어디죠? 정책적 안도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8월은 뭐 한 중순 또는 한 하반기까지는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종목장이 좀 화려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거 보였습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저번 주 일주일 전에 폭락한 이유가 바로 이거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64평을 갖고 있다. 한 15년에 5월에 25억에 매수했더니 지금 딱 봤더니 6월에 120억에 매도할 수 있어.
그럼 10년을 보유한 거죠. 그렇죠. 실거주 요건 충족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얼마쯤 낼까요? 라는 거에 대한 이런 가정하에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유 특별공제 80% 받으니까 일단 차익은 이렇게 되고 여기 세율 적용 45% 때려버리면 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한 9억,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야 양도 차익이 95억인데 최종 내가 내야 될 거는 한 요 정도네. 그러니까 10%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양도소자 대주주 양도소 이게 얼마를 냅니까? 22%란 말이에요, 최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책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단편적인 이런 사례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단순하게 주식을 안 팔면 되잖아요 라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좀 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화들짝 놀랬던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여론이 어느 정도는 2, 30억 정도 뭐 좀 올라가는 부분들 아니면 그게 상상의 날개긴 한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이제 짠 등장해서 슈퍼맨 역할을 해서 50억을 합니다. 뭐 이렇게 휴가 끝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복비로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호재예요? 증시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당국의 정책적 입장 스탠스를 다시 한번 공고히 확인하는 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뭐 5천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초심을 잃지 않으셨군요. 그러면서 나름 그래도 뭐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네. 굉장히 이제 노이즈가 많은 아직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과연 이 대주주 영향을 받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뭐 숫자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부장님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을 증시를 좀 부양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면서 왜 방향성이 이렇게 달라져? 라는 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함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에 지금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지금 부장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가장이 우리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나름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는데 항상 퍼줄 수만은 없다. 퍼줄 수만은 없고 뭔가 좀 균형 잡힌 좀 재정 체계도 좀 확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여당에 대한 철학인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다수들이 요건 세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시장 친화적인 것보다는 조금 냉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럼 볼 이슈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정리해 보면 요 개편안 혹시 뭐 어떤 얘기가 추가로 나올지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 아까 짚어주신 미국과 중국 지금 뭐 90일 유예 쪽으로 가닥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확정되는지 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뭐 이런 부분들 다음 주는 좀 움직일 재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요 장표로 다시 서머리를 해보면 일단 뭐 잠정적으로는 유예안되는 합의는 한 것 같습니다만 최종적인 선언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러우 전쟁 종전 기대감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CPI가 이제 12일 날 되게 12일 날 중요한 일이 많네요. 그러네요. 12일 날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 유예 만료되는 시점이다라는 점.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컨센이 한 요 정도 지금 발표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7월 미국 실업률 뭐 4.2%, 뭐 고용은 다소 약간 둔화되는 흐름 이런 것들이고요. 잭슨홀 미팅 아까 말씀드렸던 8월 21일에서 뭐 이런 것들 이후에는 미팅 정해졌어요? 여기 보면 미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되나 잭슨홀 미팅 8월 21일로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일부 힌트가 주어지면서 차츰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희는 그래서 다음 주 관심 업종을 일단은 이렇게 줬습니다. 음식료 롯데칠성 그리고 화장품 APR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APR은 계속
우리가 담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내수 면세,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카지노, 조선 이렇게 지금 관심 업종은 우리가 선정은 했네요. 이거 리서치하우스의 네. 뷰를 한 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8월 말로 이제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만 드렸었는데 이게 21일로 예정이 진짜 됐네요. 네. 네. 21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뭐 월러 이사가 의장 가능성이 확 높아졌고 지난 FOMC 때 소수 의견 낸 사람 2명 중에 1명이잖아요. 월러 예. 이사가 인하 쪽으로. 게다가 미란 보고서의 주인공이 또 이사 됐더라고요. 내년 1월까지긴 하지만 인하가 그러면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다수 의견이 지금 금리 네. 인하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로부터 난 승리자야, 난 위너야라고 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뭐 무역 수지도 얘기를 했지만 뭐 소비단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것들 봤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인하를 하란 말입니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게 찐 신호가 아니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수출과 수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뭔가 다른 것들을 다 포장으로 다 감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뭐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연준은 아마 미리 9월, 10월에 다소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들, 노이즈가 생기는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우리는 항상 데이터 보고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것으로부터 아마 이번에는 조금 탈피하지 않을까, 미리 선제적 대응을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뭐 현재는 뭐 금리 인하를 한번 좀 빠르게 예상을 해보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섹터 얘기, 자동차 이제 섹터 얘기를 좀 쭉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쉬고 올까요? 광고 잠깐 봐야 돼서. 네, 빠르게 이제 쉬고 빠르게 정리를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시고요. 광고 잠깐만 보고 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쿨줌 박지훈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 앞서서 장표 잠깐 나가는데 자동차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 오늘 그래도 견조하게 뭐 상승 뚜렷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합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15% 관세가 좀 아쉽다는 얘기도 물론 있어요. 네. 12.5% 안 된 게 아쉽다. 근데 일본 보니까 일본도 지금 좀 난리 났던데. 그쵸. 15% 확정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 추가였다 이러면서 지금 뭐 미국 가서 만나고 있고 난리 났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남의 불행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자동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유를 바라봐야 네. 된다라는 제목처럼 이제 일본과 계속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나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 개선 강도는 더 좋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자 이제 하반기부터 잘 봐야 되는데 네. 자 이제 높은 수익성이다. 그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가 한국 기업 현대와 기아가 관세 영향을 잘 버티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IRA 보조금 끝나지 않습니까? 3분기 말 종료되고 4분기에는 미국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전망은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RA 보조금 중단 영향은 테슬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약할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4분기에 전기차 수요가 공백을 하이브리드로 메꾸는 그런 전략이 아마 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은 현대기아차는 일단 관세로부터 불확실성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좀 매수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좀 넘어가서요. 오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오늘만 아니라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정보다는 긍정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들이고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12일 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무슨 결과가 나오든 다 북미 공장이 비중 높은 기업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북미 공장의 비중이 높은 기업을 사야 한다. 이게 이제 전략이고요. 비관론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실적이 개선돼도 주가가 많이 오른. 오늘도 아마 뭐 LNF를 필두로 한 LNF 종목들이 네. 좀 제법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여기서도 한 50% 이상 주가 상승률이 2차전지 섹터에서는 보여요. 그래서 좀 먹었다고 낼름 파지 마시고 요거는 좀 가져가는 전략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2차 전지를 사실 이렇게까지 반등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는 좀 봐야 될 때다. 봐야죠. 안 이게 좋을 몇 달 때, 전이죠? 그쵸. 네,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금 네. 사실 실적도 붙었고 저가 매력도 붙었고 ESS도 붙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좀 나오면서 맞아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북미 공장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네. 북미 공장은 그러니까 LG 엔솔도 좋고 근데 셀 업체들 막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저는 일단 소재 업체들 에코프로 BM이랑 또 LNF 그러니까 북미 공장이 하더라도 북미 공장에 실제적으로 직접 납품하고 있는 소재를 사야 된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LG 엔솔 그다음에 LNF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자라면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한번 좀 공부를 한번 주말에 한번 그래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네. 음극재 업체긴 한데요. 대주전자 재료도 아까 전액 업체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 저는 8월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건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ESS 말씀하셨지만 신규 수요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전기차만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ESS도 있고 로봇도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3번입니다. 네. 3번 바로 중국 구조조정,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 퇴출 위기론까지 나올 정도 오히려 반사이익을 한국이 좀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것들 네. 한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2차 전지를. 가장 좀 순환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반응해서 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던 애널리스트의 톤이 네. 변화된 거 느끼시죠? 그렇죠. 네. 보고서 보면.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쫄지 말고 사야 된다라는 그 네거티브 레포트로 도배했던 그분들께서 지금은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얼마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분이 있는 거고 얼마나 자신감 있는 톤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얼마 전에도 3% 나오셔가지고 또 말씀 나누신 거 쭉 한번 들어봤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여하튼 좋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세네요. 이거는 이거 제 생각이라서 네네. 한번 듣고 뭐 질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들어볼게요. 부장님 네.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일단 미국 상호관세 합의, 네. 그다음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래서 지금 왠지 시장은 골디락스 느낌. 팔란티어 저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막 정말 미친 듯이 날아가고 100% 올해만 그렇게 오는 거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네. 정말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맞습니다. 뭐 바닥에서 뭐 올라오는 것들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까지도 막 올라오면서 정말 위험 자산의 정말 대향연의 파티를 내가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경험해 보고 계시고 관전하고 계실 텐데요. 자, 8월부터 확정된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 9월, 10월 이후부터 미국 경제에 대한 관세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영향이 산업 섹터별로 여파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자, 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하나의 자동차라고 봅시다. 이게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보여주셔도 돼요. 나가고 있어요. 네. 오른쪽에 조그맣게라도. 나가세요? 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동차 관세 몇 프로죠? 자동차 관세가? 15. 네. 자,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으로 보내면
그냥 그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럼 다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 진출되어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만들려면 여러분 알루미늄, 구리, 관세를 때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원재료 관세 때려 맞고 그러면 납품을 합니다. 근데 세금은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세금 안 된다고 쳐요. 산술적으로 누가 더 손해일까요? 미국에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주는, 직접 주는 걔네들이 더 손해일 겁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그냥 차라리 만들어서 납품 들어가서 자 관세 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면 제가 다음 장에 적었는데요. 이 약간 잡생각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자 미국 내 자동차 생산 기업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50% 관세 발효로 전 세계 경쟁국들 대비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50% 비싼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자동차를 생산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이 자동차 수입에 부과한 관세는 각국별로 상이하겠지만 한국의 경우 15%라는 점에서 자 셈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수입 관세를 피해서 미국으로 진출해서 영내 생산을 하해서 영위하는 것이 과연 국내 기업들에게 이길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미국만이 정말 위너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닐 수 있다. 물론 품목별로, 섹터별로 이게 아마 9월과 10월에 엄청난 레포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세로부터의 후폭풍, 덜 손해, 정말 더 손해 이런 것들이 원자재까지 이제 계산을 하게 이제 되면 계산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성적표를 9월, 10월에 받아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 품목 관세가 현행 50%인데 이거는 상호 관세하고 별개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것까지 계산이 되면 과연 어디서 생산해서 그냥 관세를 무는 게 유리한지 맞아요. 가서 하는 게 유리한지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질 거라는 거네요. 단 반도체는 다르죠. 반도체는 이미 미국에 진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이건 다 좀 질문하고 싶은데 구두로 약속해도 그냥 관세 안 내도 되나? 그러니까 계획할 예정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건 뭐 구두로도 투자할게요라는 말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약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돼서도 한번 지금은 어차피 유동성 장세고 종목 장세니까 지금은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9월 10월 되면 좀 복잡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관세 정책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건지 약간 최근에 보면 와 이거 다 계산을 어떻게 하지 싶긴 해요. 물론 다 하겠지만 물리겠지만 진짜 관세라고 하는 게 마냥 이게 예전에 우리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흥망성쇠, 그러니까 정말 최대 제국일 때는 그 나라가 정말 잘 될 때는 오히려 관세에 대해서 아주 저렴하게 정책을 폈었고요. 정말 몰락하는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관세를 세게 부여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처럼 요거는 한번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스킵을 할게요. 상상의 날개를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 나올 수 있다. 8월은 휴가 시즌이다. 자, 2번. 뭐 여론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2, 30억 여론 형성되고 나서 뭐 빠르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휴가 끝나고 나서 뭐 선물 보따리를 뭐 풀어주시면 불확실성 해소시켜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또 질질 끌 수도 있습니다. 네, 질질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항상 우리가 12월, 11월에는 이 코스닥들 폭탄 매물이 항상 등장했었던 참 아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뭐 이게 맞아요. 완전히 거의 고유명사처럼 됐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스피의 큰 방향성 자체가 틀어지지는 않았다라는 네. 점이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저희 이제 컨설팅 나가거나 이제 고객들 한번 통화를 해보고 상담해 보면 조정을 바라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뭐 다른 하우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버스를 꽤 많이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진짜요? 네, 오. 진짜요. 네, 인버스를 들고 계신 분도 꽤 있으시고요. 심지어 파생하시는 분들은 숏으로 잡으신 분도 꽤 있으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시장은 아니면 상승장에 못 타셨고. 예, 생각보다 시장이 이렇게 세게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손에 땀이 엄청 나실 건데 네. 어쨌든 3번은 정확한 포트 재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지주금융 최근에 보면은 뭐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 키움증권 저 실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증권사들 진짜 이번에 2분기에 어마어마하던데요. 엄청 돈 잘 벌었구나. 엔투도 괜찮던데. 예, 뭐 그래도 뭐 괜찮긴 한데 네. 거기 한국금융지주나 뭐 미래 뭐 보면 아직은 비하면, 근데 그들이 2-30%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네. 최근에 또 이 황제세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은행 기업, 은행들에게 또 세금을 또 물리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네거티브한 뉴스들이 좀 점검이 되는데 이 특히 증권주에서는 좀 한번 조정 시 매수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뭐 8월 2차 전지 여전히 저는 롱입니다. 리튬, ESS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톤이 그러니까 기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약간의 개선되는 흐름만 보여도 뭐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래도 기승전 테슬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 저희가 목표가를 드디어 올렸어요. 84,000원으로. 그래서 밀려있던 숙제가 한 3가지만 해결되면 돼요. 1번 뭐일까요? 첫 번째는 일단 파운드리 숙제를 좀 하나씩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HBM, 요건 이제 콜테스트 통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런 것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모습들이고, 실적 시즌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보면 APR, 현대백화점도 목표가 저희 상향했고, APR은 여전히 저는 좋게 봅니다.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용 기기까지도 이제 상용화를 이제 2년 내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탑재가 됐다라는 것들. 파크 시스템스는 여전히 좋게는 보는데 얘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려면 요게 나와야 돼요. TSMC 퀄테스트 결과가 통과 여부가 올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요거 통과되면 아마 의미 있게 레벨업 될 텐데 그 전까지는 좀 약간 중립. 그 전까지는 중립. 셀트리온은 지금 관세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공장 인수했죠. 이게 바로 관세 대응을 위한 하나의 목적인데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희는 좋게 보고 있는데, 워낙 사람들은 진펜트라 실적 언제 나와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시밀러 신제품들이 더 지금 성적표가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말씀드렸죠. 네. 뭐 두산 테스나, 삼성 전기, 네페스아크 이런 어떤 삼성 CIS 요 관련된 모멘텀들은 오늘도 강하게 발휘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어느 해소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 그 NH 종목들 레포트 업데이트된 것만 한 번만 스킵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KTNG는 오늘 좀 윗골이 달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시작됐다라는 점, 이것도 좋은 점이죠. 담배값도 인상한다고 얘기하는 나오는데 지금 뭐 전자담배나 이제 관련 뭐 이런 것들 한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이거든요. 뭐 누군가는 뭐 10,000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00원 올리면 담배 피던 사람이 금연할까? 모르겠어요. 못 하시더라고요. 그쵸? 너무 습관되신 분들은 힘들죠. 어쨌든 뭐 원익 IPS는 저희가 이제 되게 좋게 보는 회사죠. 신규 라인, 그다음에 세대 전환 투자 가시화, 그다음에 미국 테일러 지역 투자 대기하면서 일시 전환 물량이 더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 같다. 3분기 실적도 더 좋게 봅니다. 카카오가 과연 국민 AI 메신저로서 짠하고 반전의 도약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실적이 너무 깜짝으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오늘 네이버 질문하신 분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왜 차별화가 돼요? 일단은 카카오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네이버도 사실은 카카오보다 좀 더 AI 관련된 상품 런칭이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적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약간 네이버는 또 M&A 인수를 하려는 또 계획이 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좀 돈벌이를 이 시점에 너무 벌리는 거 아니야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또 자회사들 SM엔터라든지 카카오페이의 영업이익이 꽤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회사 수익성 개선까지도 좋다. 이번에 소비 쿠폰 다 쓰셨죠?
15만 원 썼죠. 다 썼죠. 저희는 한 5%를 편의점에서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성적표를 보니까 네. 한 9%를 한 100 중에 한 9 정도가 편의점에서 쓰시더라. 그래서 요거는 BGF 리테일에게는 좋은 흐름이다라는 것들 확인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거 종목만 좀 언급을 했는데 요거는 저는 상상에 한번 날개를 해보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MP 머티리얼즈는 정말 미국 입장에서 특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히토리오 관련돼서 공급을 이 채널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 아니면 중국과의 뭔가 사전에 협조를 통해서 그것들을 미국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용인해 주는 건 아닌가라는 것들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안드릴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군산항, 부산항 전반적인 개발에 관련된 얘기들 나오면 이게 소위 말해서 나르는 자동차의 정말 만화책에서만 보던 그런 흐름들이 상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시계추가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겠다는 것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의 어떤 이제 하반기 이제 8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임상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에로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차트도 괜찮고 모멘텀이 있는 것들 큐리언트 그다음에 엔터는 역시 하이브인데 역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어떤 조사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노이즈가 있었을 불구하고 역시 엔터는 하이브는 역시 방탄을 이길 수는 없다. 방탄은 모든 걸 다 무찌른다. 뭐 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삼성물산 한번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한국전력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붐이 다시 한번 제2의 제3의 원전 붐이 나온다면 삼성물산도 원전의 어떤 그 카테고리에 또 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실은 삼성이 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테슬라? 그럼 또 상상의 날개를 좀 펴보면 레인보우도 뭔가 휴머노이드로부터 일부 역할은 담당할 수 네.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코미코 미국 투자, 그렇죠? 자회사 좋은 네. 회사. 이오테크닉스 실적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 가지 상상의 날개를 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도 뭐 엔터도 들어가 있고 있지만 오늘 진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탑2는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셔서 네. 시장 포인트 좀 잘 짚어주시고 건강 회복도 잘하시고 네. 오늘 아프신데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고요. 지수는 0.4% 코스피 하락, 코스닥은 0.6%대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